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그녀, 라라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전심전력입니다. 이 책은 2025년 12월에 출간되어 현재 자기계발 부문 신간이자 베스트셀러인 책이에요. 출판사는 나비와 할주로, 저자는 강경민님입니다. 이 책은 백없이 버티고 뚝심으로 일군 영업맨 강상무의 30년 분투기를 담고 있는 책이에요. 선현들의 지혜의 말과 버무린 30년 영업쟁이 강상무의 인생과 성찰. 제가 얻었던 행운을 여러분께 돌려드리려 합니다. 다만 저처럼 살아라가 아니라 저처럼 살면 안 된다는 얘기를 더 하고 싶습니다. 제 책 속에는 답이 없습니다. 다만 답을 찾기 위해 노력했으나 실패했던, 다시 한다면 이렇게 해보고 싶다는 글이 있을 뿐입니다. 이 책은 저자가 사내 게시판에 올렸던 1000편의 글 중에서 변화를 보는 눈, 변화에 적응하는 유연함을 주제로 고르고 다듬어 모은 책이에요. 저자는 건설회사 영업맨으로 시작해 임원에 오르기까지 오랜 시간 쌓아온 경험과 고전에서 얻은 성찰과 조언을 담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책은 저자가 실제 영업의 최전선에서 30여 년간 분투하며 고민해왔던 문제들을 고전의 가르침을 원용해서 해법을 얻으려 성찰하고 애쓴 흔적으로 관계 맺기에 대한 기록이면서 동시에 타자에 대해 응당 가져야 할 예의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꾸준히 책을 읽고 글을 쓰는 습관으로 채워질 풍부한 식견이 페이지마다 고스란히 녹아있고 자신을 돌아보는 자성과 숙고의 목소리를 전해줍니다. 저는 이 책을 읽고 나서 성공담이 아니라 살아낸 기록을 읽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책은 백도, 요령도 없이 오로지 현장에서 버텨낸 한 영업맨의 30년을 화려하게 포장하지 않고 그대로 꺼내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잘된 이야기보다 잘되지 않았던 순간들이 더 오래 남습니다. 저자는 이 책에는 답이 없다고 말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솔직함 덕분에 독자는 자기 삶의 답을 스스로 찾게 됩니다. 실패했던 선택, 부끄러웠던 순간, 다시 한다면 이렇게는 하지 않겠다는 고백들이 고사성어와 함께 엮이며 묵직하게 다가옵니다. 영업의 기술을 가르치기보다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 선택 앞에서의 자세, 오래 일한다는 것의 무게를 이야기합니다. 관계, 판단, 말 한마디의 무게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저자의 태도는 자연스럽게 독자의 삶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이 책은 성공을 꿈꾸는 사람보다 이미 지쳐있는 사람, 요령보다 원칙을 고민하는 사람, 그리고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라는 질문을 품고 있는 직장인들에게 더 깊이 스며듭니다. 빠른 해답 대신 느린 성찰을 건네는 이 책은 조용하지만 오래 남는 나침반 같은 책이었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백없이 버티고 뚝심으로 일군 영업맨 강상무의 30년 분투기를 만나시러 책 속으로 들어가 보실게요. 전심전력은 단순한 자기계발서가 아니다. 이 책은 하면 된다를 외치며 요란하게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주저앉지 말라고 토닥여주는 위로다. 브랜드를 만드는 여자, 노희영 고문 추천. 영업은 말도 기술도 아닌 발끝에서 시작합니다. 정직과 성실함으로 쌓아올린 영업쟁이 30년 인생. 1부 추상. 나를 대할 때는 가을 서리발처럼. 유각양춘. 다리가 달린 따뜻한 봄. 당나라의 명재상이었던 송경은 따뜻한 봄볕 같은 인품으로 백성을 사랑하고 아껴서 다리가 달린 따뜻한 봄이라는 칭송을 받았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그에 대한 공대뼈를 세우려고 하자 송경은 왕에게 이렇게 반대하는 상소문을 올렸습니다. 신은 특별한 공이 없는데 그들이 아첨하려 합니다. 이러한 풍토를 바꾸고자 하니 중지시켜 주십시오.
당나라 왕인유, 개원천 보유사. 탁월한 능력을 완성하는 것은 겸손이다. 능력 있는 사람은 겸손하기 어렵습니다. 자신의 성향도 있지만 주변에서 그렇게 만듭니다. 계속 추켜 세우며 겸손한 마음도 무뎌지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함께한 사람들의 공로는 있고 자기 혼자 힘으로 이뤘다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돈 있는 사람이 검소하게 살 때, 성취한 자기 자신의 공을 타인에게 돌릴 때 우리는 겸손하다는 표현을 쓰지, 돈 없는 사람이 검소하게 사는 것은 분수껏 사는 것이고, 공이 없는 자가 타인에게 공을 돌리는 것은 정직하다고 부를 뿐 겸손하다고 하진 않습니다. 겸손이 없는 탁월함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어느 순간 탁월함이 무뎌지며 시기질투하는 주변에 의해 난도질 될 수도 있습니다. 나를 낮추고 남을 높이는 것, 나를 희생하며 남을 배려하는 것, 상대가 누구든 인간으로서 존중하는 법은 늘 배우고 오래 익혀야 비로소 얻을 수 있는 경지입니다. 이구 복방, 말재주 부리는 입으로 나라를 뒤엎다. 공자는 정교한 말과 아름다운 얼굴빛을 가진 사람 중에도 어진 사람은 드물다면서 탄식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미워하는 세 가지를 말합니다. 나는 자주색이 붉은 것을 빼앗는 것을 미워하고, 적나라 음악이 아악을 어지럽히는 것을 미워하고, 말재주 부리는 입으로 나라를 뒤엎는 것을 미워한다. 논어, 양화, 양화를 만나다 펴. 누군가에게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올바르면서 이기는 경우는 적고 바르지 않은데 이기는 경우는 많다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법으로 다퉈 단죄하기보다 그냥 X밟았다며 포기하는 경우를 겪는 것은 저만은 아닐 것입니다. 왜 그랬나 들여다보며 대부분 이구, 말재주가 좋은 사람의 사이비에 속았을 때입니다. 저도 말을 잘한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영업해온 입장이라 누군가에게는 이구로 여겨질 수 있겠다 싶어 조심하지만 잘못을 완전히 통제한다고는 말 못합니다. 그래도 노력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말재주는 영업맨에게는 정말 좋은 능력일 뿐 아니라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화법을 다듬는 것은 영업맨의 기본입니다. 하지만 말재주가 문제가 되는 것은 거짓말을 말하는 경우만은 아닙니다. 진짜인 척하는 가짜인 사이비가 더 문제입니다. 식이나 기능을 과장하는 것도 사이비고 상대를 공격할 요량으로 의도한 폄하도 사이비입니다. 경쟁 상황에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고 후배들을 다독이지만 그런 저열한 말재주 때문에 실패를 겪으며 분노와 동시에 똑같은 방법으로 안갚음하고 싶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어리석어 보였을지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은 덕에 30년을 버틸 수 있었습니다. 재소자처, 자기가 어디에 처했는지에 달려있다. 춘추 전국시대를 마감하고 진나라가 중국을 통일하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운 인물이 이사입니다. 그가 젊었을 때 초나라에서 하급관리를 하고 있을 때 관청의 뒷간에서 마주친 비쩍 마른 쥐들은 자신을 보고 놀라서 도망가는데 창고 속에 살찐 쥐들은 도망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이나 쥐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어디에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보고 초나라를 떠나 당시 최강국이었던 진나라에 자신의 인생을 거는 결정을 합니다. 사람이 어질거나 못났다고 하는 것은 비유하자면 저 쥐들과 같은 것이다. 자기가 처한 바에 달려있을 뿐이다. 사마천 사기, 이사열전. 세상은 도전하는 자에게만 기회를 허락한다. 불우한 환경을 벗어나 새로운 곳에서 도전을 통해 꿈을 이룬 성공 스토리는 이사 말고도 수없이 많습니다. 그들 이야기의 공통점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성공이란 없다는 사실입니다. 매일 우리 앞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을 마주하면서 누구는 시련으로 여겨 힘들어하고
누구는 도전으로 받아들여 용기를 냅니다. 시련으로 여기며 실패하고 도전으로 받아들이며 성공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풀리지 않던 수학 문제를 별 고민 없이 찍어서 맞췄다고 좋아하지만 다시 풀면 틀릴 확률이 높은 것처럼 똑같이 먹고 행동하면서 살이 빠지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무엇을 얻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대가로 내어 놓아야 합니다. 세상이 실패를 감수하겠다는 마음으로 도전하는 자에게만 기회를 허락하는 이유입니다. 도전 앞에 망설이는 사람들에게 박노해 시인의 시 너의 때가 온다가 건네는 응원의 메시지를 소개합니다. 너는 작은 솔씨 하나지만 내 안에는 아름드리 금강송이 들어있다. 너는 지금 작지만 너는 이미 크다. 너는 지금 모르지만 너의 때가 오고 있다. 2부 동구 겨울 가지고처럼 격에 맞는 것은 갖춰와. 당단부단 반숙이란 잘라야 할 때 자르지 못해 도리의 위험에 빠지다. 제나라 맹산군, 조나라 평원군, 위나라 신릉군, 그리고 초나라 춘신군을 전국 사군자라 부릅니다. 그중 춘신군의 최후가 가장 비참합니다. 춘신군은 진나라의 볼모로 갔다가 모셨던 태자를 탈출시켜 왕에 오르게 하고 자신은 재상에 오릅니다. 재상으로 나라 안팎을 잘 다스리던 중 식객 이원이라는 자의 누이를 후궁으로 추천합니다. 이원의 누이가 왕의 총애를 받자 이원도 권세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이를 지켜보던 춘신군에 가신 주영이 이원을 제거하자고 건의하지만 춘신군은 이원을 얕잡아보고 무시합니다. 얼마 후 왕이 죽고 장례식에 관한 춘신군은 이원이 보낸 자객에게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식솔들도 모두 희생됩니다. 사마천은 그의 죽음을 평가합니다. 속담에 잘라야 할 때 자르지 못하면 도리의 위험에 빠진다고 했다. 춘신군이 주영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기, 춘신군 편. 결단은 핑계를 끊어내는 능력입니다. 할까 말까 하면 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실패하더라도 만회할 기회라도 있지만 해보지 않고 놓치며 했어야만 했다는 후회가 남기 때문입니다. 춘신군은 정적을 없앴다는 말이 돌며 명망가로서의 명성에 흠이 갈 것을 걱정했기에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원은 먼저 죽여야만 자신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고 빠르게 실행했습니다. 결단의 여부가 둘의 생사를 갈랐습니다. 정몽주를 시해한 이방원의 결단이 그랬고 루비콘강을 건너는 카이사르의 다짐이 그랬습니다. 결단은 핑계를 끊어내는 능력입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어야 합니다. 학벌이 변변치 못해서 금수저가 아니라서 시골 출신이라서 등등 여러 가지 변명이 통하지 않는 곳이 프로의 세계입니다. 실력으로 진검승부를 다투는 곳. 경쟁자가 더 강해지기 전에 자르지 못하며 나중에는 내가 잘린다는 생각으로 도전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영업입니다. 영원한 승자도 영원한 패자도 없는 정글 같은 세상에서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은 자가 강한 것임을 잊지 않으시길. 방근 착절. 얽히고 설킨 뿌리 한마디. 후안에는 14명의 황제 중 12명이 20살도 안 된 어린 나이에 즉위했습니다. 당연히 어머니 태후의 섭정으로 외적의 폐해가 컸습니다. 상제가 즉위 100일 만에 죽자 13세 나이에 즉위한 안제도 그중 한 명입니다. 어머니 등태우와 외삼촌인 대장군 등줄의 국정농단이 심했습니다. 우울하는 신하가 이를 비판하다 등줄의 미움을 받고 지방 방란을 평정하라는 무리한 명을 받습니다. 그때 등줄의 계략임을 알았기에 사람들은 모두 걱정했지만 오히려 당사자인 우훈은 담담하게 지인들에게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게. 얽히고 설킨 뿌리와 마디에 부딪혀보지 않고 칼날이 예리한지 무딘지 어찌 알겠소. 범역, 후한서, 우부갑장열전, 우후, 부석, 가품, 장홍열전.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 우후가 만약 명령을 거부했거나 등주가 타협했다면 사마천은 기록하지 않았을 겁니다. 무리한 명령임을 알고도 받아들인 우후의 이야기는 해피엔딩이었습니다. 반란을 평정하고 주변의 우려를 말끔히 씻어냅니다. 누구도 일부러 어렵고 복잡한 삶을 원하지는 않지만 우리네 삶은 자주 엉킵니다. 풀었다 싶었는데 다시 엉키기를 반복하는 삶을 마주하면서 먼저 원망부터 하게 됩니다. 우후 역시 지방으로 떠나면서 왜 그런 원망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상황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으로 문제를 풀었습니다. 즉 스스로 선택하고 결과 역시 받아들이겠다는 마음이 그를 성공으로 이끌지 않았을까요? 저 역시 입사하면서 당시 기피부서였던 재개발팀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제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본사에서 일하는 동기들과 달리 매일 조합을 찾아다니면서 소위 술상무 역할에 고달팠습니다. 그러나 받아들이자 삶이 달라졌습니다. 30여 년을 쓴맛단맛 다 느끼며 한 길로 걸었더니 어느 순간 전문가 소리를 듣습니다. 기왕 이렇게 된 거 최고가 되겠다던 다짐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돌이켜보니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는 카피는 사실이었습니다. 점페피러시. 넘어지는 순간에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 공자는 제자들에게 정당한 방법으로 얻은 부가 아니라며 누리지 말아야 하며 정직하게 살았으나 가난하다며 이는 받아들여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군자가 인을 버린다며 어디에서 군자라고 부를 근거를 찾을 수 있겠냐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군자는 한 김밥을 먹는 동안에도 인을 어기지 않아야 하는 것이니 다급한 순간에도 반드시 인을 지키고 넘어지는 순간에도 반드시 인을 지켜야 한다. 논어, 이인, 마을의 어짐을 말하다 편. 하늘도 땅도 나도 너도 아니 세상에 비밀은 없다. 영업 현장을 전장터에 비유하곤 합니다. 실적으로 모든 것을 말하니 성패가 갈리는 일에는 부정한 방법을 써서라도 성공시키고픈 유혹에 흔들리곤 합니다. 학창시절 시험 시간에 컨닝을 할까 말까 고민하듯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는 생각에 리베이트를 할까 말까 망설였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지만 선택하지 않았고 그때로 돌아가더라도 선택은 같을 겁니다. 비리와 관련된 소문은 결국 제보로 이어지고 조사와 처벌이라는 비극적인 마무리를 맞는 일을 여러 차례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정비사업은 설마하면서 뇌물수수 등 비리에 연루되는 순간 이미 개인은 범죄자로서 신세를 망치는 건 물론이고 사업까지 망쳐 선의의 피해자를 만드는 등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그래서 동료들과 우리는 교도소 담장이를 걷는 심정으로 영업해야 안전하다고 자주 섞인 농담을 하기도 하고 직원들에게도 법의 테두리를 넘어서는 안 된다고 늘 강조하게 됩니다. 누군가는 이런 변명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영업해서 쉽게 풀린다며 누가 그렇게 하겠냐고. 위급하고 불안하니 궁여지책으로 그리하는 거라고 사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천지, 지지, 아지, 자지, 하늘도 알고 땅도 알고 나도 알고 너도 아니 세상에 비밀은 없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이 책은 끝까지 읽고 나서야 비로소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잘 살았다는 증명이 아니라 끝까지 버텨낸 시간에 대한 존중이 무엇인지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앞서가는 법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법을 배우게 해주는 책이에요. 많은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책입니다. 2026년에도 좋은 책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